안녕하십니까. 6주차 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산기업의 그 효율성 분석, 거기서 분석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기업 71개를 대상으로 생산 효율성 비교 결과 효율성이 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기업은 The Basic House, 동원개발, 부산 롯데호텔, 성우하이텍, 한진중공업, 대한제강, 삼성-ENC, 우리 아비바 생명보험, 한국셰일석유, 한성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효율성이 0.9 이상인 기업은 부산도시가스, 성강밴드, 삼보-ENC, 디오, 리노공업, S&T모티브, 하이록코리아, 고려제강, 만호제강, 건설화학공업, 인터지스는 그 물류업체입니다. 항만 물류업체입니다. 인터지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에 비해 호텔업, 건설업 및 금융 서비스업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매출액이 비교적 많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호텔업은 효율성이 1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효율성 분석은 0.95, 금융업이 0.92였고 운송업은 0.83, 기타 업종이 0.74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업종별 효율성 평균 비교 결과 섬유의류업이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동차 부품업 0.84, 화학 0.83, 전자 0.83, 의학 0.81, 철강소재 0.79, 금속가공, 음식료품, 조선기자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효율성 평균 비교를 소개를 하면 호텔 쪽이 가장 높죠. 거기에는 부산 롯데호텔. 그 다음에 건설에서는 동훈개발, 삼보-ENC, 동아지질. 그 다음에 금융에서는 우리 아비바 생명보험하고 하이투자증권. 그 다음에 섬유의류에서는 The Basic House, 부산방직공업. 지금 현재 소개하는 그 효율성 평균 비교는 그 업종별 순위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이 그 업종별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호텔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건설, 금융, 섬유의류, 자동차 부품, 화학, 전자, 운송, 의약, 철강소재, 금속가공, 음식료품, 기타, 조선기자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런 분석을 통해서 부산 기업의 현황과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아마 또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성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는 성우하이텍, S&T모티브, 광진윈텍 이런 아주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또 화학 쪽에는 한국셰일석유, 건설화학공업, 미창석유, 동성화학 이런 업체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자는 삼성-ENC, 해양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ENC, EM텍, PSMC 등이 있고, 운송은 인터지스,
그 국제통운 뭐 이런 그 이전에 어떤 그 업체가 지금 지금 인터지스로 해서 이렇게 동국 통운, 뭐 국제통운 이런 업체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인터지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방이 있고 천일고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은 바이넥스, 철강 소재는 대한제강, 그다음에 성광밴드, 하일로코리아, 고려제강, 만우제강, 금강공업 등이 있고, 금속 가공은 디오, 한국특수형강, NK, 조강 ILI, 세명전기공업, 이런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후 또 소개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음식료품은 고려산업, 영남제분. 영남제분 하면 밀가루 내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한제분, 동아제분, 영남제분 이렇게 3대 메이저 업체가 이런 제분, 밀가루 쪽 산업 분야를 이렇게 거의 독과점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진중공업 있고, 한성기업, 부산도시가스 SK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노공업,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리노공업, 토탈소프트뱅크, 코멜론, KNN. 다음에 조선기자재는 대양전기공업, 한라 IMS, 오리엔탈전공, 해덕파워웨이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 지역 상장기업 등 생산 효율성 비교를 하면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업체가 더 베이직 하우스, 다음에 동원개발 건설업체입니다. 다음에 부산 롯데호텔, 다음에 성화이텍, 한진중공업, 대한제강, 삼성ENC 이런 업체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부산도시가스, 성강밴드, 삼부ENC, 리노공업 이런 업체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후 제5장 부산지역 주요 기업 분석 분야별로 제가 기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해양 특화 조선 분야입니다. 해덕파워웨이가 있습니다. 해덕파워웨이는 국내 시장 80%를 점한 세계 최고 선박 방향타 제작 업체입니다. 선박 방향타는 선박 뒤쪽에 장착해 선박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 선박 방향타를 제작하는 업체죠. 애경유지 수출입 총괄관리이사 구재고 회장이 1978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 해외 시장 점유율 10% 이렇게 넘으며 세계 3위권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부분 대형 조선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박이라도 최고의 기술 개발과 제작 능력, 세계 최고의 방향타, 이 장비를 장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디자인 업체인
독일 베크사와 협약을 맺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좋은 디자인에 맞춰 세계 최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STX 조선의 몰락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에코10에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에코10은 친환경 선박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수준을 높인 그런 그 차세대 그 어떤 그 화물선 그 에코10의 그 매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변화에 맞는 경영을 하고 철저한 사업 검토, 또 글로벌 성장에 대한 또렷한 그 확신과 투지를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KT 서브마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은 토털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지금 도약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설립됐고 KT 지금은 없어진 그 한진해운이 한때 그 대주주였습니다.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분야 여러분들 그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각 국가 간 인터넷망이 그 연결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 지금 인터넷망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망은 두 가지 루트로 이렇게 각 국가 간 이렇게 국제 간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 해저 케이블, 그 해저 케이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한 방법은 그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비용이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그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적은 비용에 이렇게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저 통신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건설 분야에서 큰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KT 서브마린입니다. 부산에 보면 부산에서 그 해외로 나가는 그 광 케이블망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 케이블 망이 그 부산에서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또는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전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그 KT에서 운영하는 그 해저 그 중개국 이런 쪽에 그 연결되어서 이런 그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쪽을 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국내에서 그 해외 외국으로 나가는 통신과 인터넷 수요의 90% 이상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또 해저 케이블에서 오프쇼 해양 에너지까지 마린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오션어스가 있습니다. 해양 엔지니어링 분야 국내 1위입니다. 해운대 달맞이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출신의 그 김창수 회장이 설립했습니다. 초기 이름은 호창기계공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달맞이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주 좀 미관이 아주 좋은 그 건물을 아마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그 오션어스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전 및 가스 분야의 해양 구조물 설계, 구매, 건설, 설치 등 4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은 모두 중동 등 해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 심해 해양 프로젝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나시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파나시스는 세계 선두의 선박 평형수 개척기기 생산업체고 지금 미염 강서에 있는 미염 공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와 환경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출신의 이수태 회장이 1989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구직 직원이 한 23% 될 정도로 보면 연구개발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슬로건은 기술로,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3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매일 세계 지도를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영 ENC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삼영 ENC는 영도에 있는 업체고 국내 최고의 선박 항해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모든 크든 적든 선박에는 아마 이 삼영 ENC 이 통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 특히 선박 위치 파악, 해양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조난 신호를 보내고 또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박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 위치 파악하는 장비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원 회장이 197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황원 회장은 최신고 옛날 최신청에서 지금 현재 보면 우체국이죠. 이런 이런 쪽에 공무원들 최신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특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최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최신고 전파통신과를 나왔습니다. 연구 인력이 많이 있고 부산에 있는 해양 쪽의 기업 규모로서는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되고요. 수출이 한 60%, 내수가 한 40%, 또 해군 등 방위 산업 분야가 한 전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ICT와 이 접목을 이렇게 시도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탈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4년에 해운대 석대 단지에 입주했고 선사용 적양하 계획 시스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컨테이너 선의 컨테이너를 이렇게 적재하고 또 양하륙 이렇게 싣고 또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이번 항구에서는 또 어디에 있는 컨테이너를 내리고 또 이 항구에서 또 컨테이너를 또 어디에 또 적재를 해서 다음 항구에서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싣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 어떤 내용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잘 구축하게끔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선박업체의 한 80%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선박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한 상당수가 이 토탈 소프트뱅크의 그 시스템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도 70여 개국 터미널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싣고 내리면서 또 그 내려진 어떤 컨테이너 또 실을 컨테이너를 야드 이게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그 야적장에서부터 터미널 보관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선박 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과정의 운영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금정 출신의 최장수 회장이 1988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한국금정이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증명해주는 그 업체입니다. 검사 검정 업체인데 검정 때 그 회사를 준비해 가지고 그 상당 수준의 어떤 그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또 가상훈련 용접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에 한성기업. 한성기업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그 면도 있습니다만은 경남 통영 출신의 그 임상필 씨가 1958년도에 설립했습니다. 북태평양 원양업 1982년 게마살, 크래미, 명란젓갈 등을 출시했습니다. 현 대표는 임우건 씨고 앞으로 한성기업은 그 수산식품 쪽에 그 개발 쪽에 큰 어떤 그 역점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해양 쪽에 특화된 해양 조선 분야 쪽을 그 기업체를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음 시간에는 그 지역 밀착 기업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강의 교환해서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강의 교환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통계가 이게 최근에 어떤 실적은 제가 반영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강의 어떤 주제가 부산 기업사고 부산의 어떤 성격의 기업이 이렇게 있다는 거, 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 가지고 성장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부산 지역에 이런 기업이 태동을 해서 창업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기업이 또 일부 기업은 또 도태되기도 하고 그런 부산 기업의 어떤 역사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끼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보면 저희가 경제개발 단계 1960년도부터 경제개발 과정 1970년대 거치면서
주식회사 대우부터 그 김우중 회장의 대우, 또 그 지금의 그 LG, 뭐 GS의 그 럭키 금성 모두 그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에서 무역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그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그 근대 기업의 발판을 마련해준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